이진 씨의 부모님을 살해한 지 2주일이 지난 3월 11일 여전히 숨진 어머니 행세를 하던 김 씨는 이진 씨 동생에게 유능한 사업가를 소개하겠다며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하버드대를 졸업한 재미 사업가라며 그 자리에 나온 데이빗 김이 바로 그 남자 김다운이었습니다. 만난 이유는 정말로 사죄를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척 했고, 유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내가 죽이지 않았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자기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 씨 지인의 얘긴 전혀 다릅니다. 말이 안 됐어요. 딱 보자마자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2천억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된다 생각했고, 그냥 좀 어설펐어요, 사람이. 뭐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2천억대 자산 같아 보지 않았어요? 아,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막 후줄근한 추리닝 입고 오고 신발도 다 해진 거 신고 오고. 자신을 2천억 원대 자산가 데이빗 김이라 소개한 그는 자신이 인수할 식당을 봐달라며 이 씨를 수원의 한 허름한 식당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막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길가 옆에 있었고 식당 옆에 뭐 그냥 뭐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 외진 곳에 있었어요, 식당이. 굳이 이곳까지 이 씨를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식사를 마친 김 씨가 이진 씨 동생을 따로 불러 조용히 건넨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 타 있는데 따로 불러서 다음날 여의도에서 요트 파티를 한다. 근데 연예인도 온다. 막 블랙핑크 제인이 온다. 해리 뭐 이런 애들 온다. 와라. 좀 빼고 와라. 저 오더라도 엄청 멀리 세워두고 와라. 뭔가 좀 이상해서 안 간다고 했죠. 이진 씨 동생이 지인들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의 계획이 틀어졌던 걸까? 혼자 끌어들였어요. 혼자 와라. 혼자 와라. 계속 끌어들였어요. 한 4번 정도 끌어들였어요. 한 3번 정도 때 그게 만나게 된 거예요. 없는 상황에서 딱 맞닥뜨렸으면 계속 저한테 등치도 좋으시고 막 이러길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격투기만 했다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뭐 나쁜 상황 났을 수도 있죠. 제가 없었으면.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이진 씨 동생은 다음 날 여권을 찾으러 집에 갔다 비밀번호가 바뀐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집요하게 그 아들에게까지 접근하려 했던 김 씨. 여전히 살해 혐의 부인하는 건가요? 예, 추가 범행 계획이 계획하신 건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은 당초에 계획범죄로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진 않았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죄송하고 제가 주인들 받고 나오겠습니다. 일정 부분 계획하셨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의 머릿속엔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던 걸까요? 이진 씨 주식 투자 사기 사건과는 정말 관련이 없는 걸까요? 우린 취재 도중 피의자 김 씨를 아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계속 저도 실시간으로 지금도 기사를 서치를 하고 있고 그 정보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 범인이 김모 씨가 그 사람일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그는 다름 아닌 이진 씨에게서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모임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김 씨가 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냥 개인 탐정이에요. 여기 말로는 흥신소라고 그러죠. 이희진 사건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묻히고 있는데 사실 터지면 폭풍이 굉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업계 쪽 사람들끼리는 다 얘기가 다 돌고 돌아요. 자신을 일본에서 활동 중인 사설 탐정이라 소개한 김다운의 얘기는 너무도 황당했다고 합니다. 배우 세력이 우병우 씨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한테 유도 질문을 하면서 뭔가 좀 얻기 위해서 계속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부모님들을 관찰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까지 띄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피해자 모임의 박 대표. 그런데 당시 김 씨의 말이 모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18년 3월경
피해자들이 전 주소지를 방문하여 촬영한 동영상과 18년 5월, 8월경 3차례에 걸쳐 피해자 A씨 귀가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피의자 김나훈 휴대폰에서 발견되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였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이용하여 4번에 걸쳐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범행 당일 02시 25경 피해자 주거지 주차된 피해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 차량을 추적하였습니다. 실제 그는 피해자 대표와 만난 이 무렵 이미 위치 추적기까지 이용해 이진 씨 부모님을 집요하게 감시해 왔던 겁니다. 이들 부부에게 말 못할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는 사이가 아니라니까 둘이. 우리가 판단컨대 그 피해자하고 다운이는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이에요. 피해자하고 김다운이하고는 통화나 한 사실도 없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인터넷에 구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트가 중국에서도 뭐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뭐 많은 것도 있고 한국 것도 한국 판도 있더라고요. 딱 한 개월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 중국 쪽에서만 이용하더라고요. 그 중국 국내에서만. 한국인보다는 중국 동포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사이트에 채용 글을 올린 그는 불법 체류자도 환영한다는 내용을 특별히 한자로 입력했습니다. 그는 왜 중국 동포를 공범으로 모집하려 한 걸까? 그게 무슨 경호 때문에 불렀겠어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부른 거지. 아니 경호를 왜 불러? 한국에도 경호원들 열려있는데 승인수의 전화에도 그게 더 빠르겠다. 중국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인건비 따지고 수사 협조가 될까 공소가 될까 이것까지 다 따지고 택한 거라고요. 한국에서 수사 협조해 주시고 예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 중국 가가지고 도박사이트 하는 거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리하고 가는 거고 그런 거라니까. 몇백은 아니고 한 몇천만 원은 되니까. 그리고 그 무렵 시신을 유기할 창고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2월 달쯤에 나간다고 보러 온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2월 한 16일쯤에 제가 한번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러 온 사람이 있다고. 나중에 또 다시 물어봤는데 창고로 나갔다더라고요. 진짜 임대하는 사람이라면 나 좀 물어봤을까 이 동네 어떻소? 괜찮아요 하고 근데 그런 질문이 하나도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와보지도 않고 계약한 거예요. 사전에 이미 벌써 무슨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 새벽 김다운은 이진 씨 아버지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공범들과 함께 이 씨 부모 집으로 향한 김 씨의 손엔 장갑과 손도끼, 표백제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락스가 제일 중요해요. 손도끼는 뭐 위험용으로 쓴다 치더라도 락스가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피를 닦거나 DNA를 없앨 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락스거든요. 락스를 들고 갔다는 거는 자체가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신분증 보여주면서 경찰이라고 체포해놨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구속영장 다운받은 걸 보여주고 이랬다는 거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해는 거 있어. 그거 저 인터넷 다운받아가지고 갔다 그러는데. 영장을 만들고 또 누군가를 불러서 공범들을 같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피해자들한테 이런 도구를 제시했을 때 충분히 위협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이 구속된 아들이 남겨놓았던 가족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까지 자기가 편취하거나 강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실제 김 씨가 재미 사업가 행세를 하며 이 씨와 만난 그때 그에겐 이진 씨의 은닉 재산을 갈취할 작전이 있었습니다. 흥신소 애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그런 걸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흥신소 애들이 응해주질 않았으니까 돈만 뜯긴 거예요. 그게 그날 그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다른 사람 누굴 같이 데려가. 근데 지는 흥신소 애들이 약속을 어겨서 안 나왔어. 지 혼자 왔어. 그래서 그게 버리친 거야. 이 씨 동생을 납치하려는 계획이 어그러지자 이틀 뒤 그는 사기 피해자 대표에게 1년 만에 전화를 걸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피해 보전을 하시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그런 좀 마음 비었고요. 그럼 근데 제가 그거 한 가지만 할게요.
피해를 보전할 수 있으면은 안 하실 거냐고요. 제가 아무래도 혼자인 거는 열으시는 게 낫잖아요. 예.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나 혼자보단 함께 힘을 모으는 게 낫지 않냐며 자신의 범죄에 끌어들이려 했던 겁니다. 사람 죽여놓고 돌아다니다가 잡히기 전날까지 나한테 연락을 했었잖아요. 얼마나 끔찍해. 내가 얘를 만약 만났다가 괜히 잘못이 엮여서 나도 해코지 당하거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 처음 검거됐을 당시 공범들이 챙겨갔다고 한 5억 원의 행방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지금 회수를 한 게 2억 5,070. 회수는 하지 못했지만 사용처가 확인된 게 1억 7,942만 원. 김다운의 짓을 처음부터 뒀다가를 중국 친구들이 5만 원권 다발 7, 8다발을 가져갔다. 근데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살고 있던 거처에서 아주 급하게 방을 뺍니다. 빼면서 그 몇십만 원 때문에 실행이 실갱이를 합니다. 돌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공범 3명 중에 1명 어머니가 이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중국 들어간다. 20만 원만 빌려달라.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수억 원을 챙긴 것도 모자라 더 많은 돈을 차지하려 이 씨 동생 주변을 맴돈 김다운. 그는 지난해 초부터 고액 연봉자와 고액 체납자 등을 검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김다운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유학파 맞아요? 미국이라는 건 몰라. 미국. 미국에서 어느 학교 이런 건 모르시고 진짜 요트 사업도 했어요? 아니 그건 지 말이고 엄마도 모르는 뭐 사업을 해. 지네 엄마는 저는 요트에 요트 요자도 모르는데. 그럼 하버드 이런 건 아니죠? 다 그 카톡에 보면 아니 하버드지. 요트 임대 투자자 모집 글이란 것도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없다니까 그런 거. 그가 검찰에 송치되던 지난 26일 궁금한 이야기와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방송 보고. 저는 CCTV만 보고도 따라가겠더라고요. 워낙 등치도 크고 보청기 끼던 각은 한쪽 귀가 안 좋아요. 태권도 하다가 뭐 다쳤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고. 김다운 씨의 지인이라며 연락을 해온 그녀는 2016년 무렵 미국에 있을 때 그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전 2012년도에 미국에 갔으니까 저보다 먼저 와 있었던 거는 알고 그런 거는 제대로 못 들어갔고 그냥 항상 뭔가 그런 장사 같은 걸 하고 싶어 하긴 했어요. 혼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기가 직접 철판 이렇게 볶아서 요리하고 거기 그만두고는 무슨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뭐 소심하고 좀 교활하긴 했지만 그렇게 강큰 행동을 할 사람으로 보이진 않고 양아치 있어요. 양아치. 근데 돈 같은 거에 되게 교장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 몇 억을 갈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랬다는 거는 솔직히 놀랍긴 놀랐어요. 그런 작은 양아치도 이렇게 범죄자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 봐요. 미국 유학 당시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김다운. 하지만 그는 귀국 후 일확천금만 쫓느라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왔다고 합니다. 김 씨가 노린 목표물이 부모님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만약에 부모님만 희생양으로 삼을 거였으면 3주를 체류할 필요가 없죠. 돈을 뭐 소나기에 넣은 즉시 한국을 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은 데는 김 씨가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이진과 사기친 그 나머지 숨겨놓은 범죄 수익이 있다고 믿어서 그걸 알아내려고 그랬던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진 씨 동생을 납치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실패한 뒤 그는 범행 20여일 만에 뒤늦은 도주 계획을 세웁니다.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밀항을 도울 심부름센터 직원과 만난 그는 도주 직전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진짜 2천억 원대 자산가 데이빗 킴이 되고 싶었던 한 남자의 위험한 욕망은 이렇게 끔찍한 파국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